안녕하세요. 오늘은 아이들의 독서 습관과 책을 고르는 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처음에 아이들이 태어났을 때, 그때는, 음, 집에 책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이제 집집마다 상황이 다를 수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약간의 헝겊책이라든지 아니면, 욕실에서 이제 또 쓸 수 있는 책들이 있죠. 그리고 또는, 파머북들을 좀 구비를 해놨었어요. 그래서 아이가 조금 천천히 크면서 그런 것들을 책이라고 이거를 딱 단정 지어가지고 우리가 뭔가를 얘한테 이제 이해를 시키고 습득시키기 위한 그런 도구로서 사용하기보다는 그냥 처음에는 장난감 형태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아이와 이게 친밀해질 수 있게 만들고 싶은 그런 효과를 주기 위해서 그런 책들을 사용을 했거든요. 그래서 어, 아이들이 특히 파머북 이렇게 딱 펼쳤을 때 이게 입체적이라든지 아니면 사운드가 나온다든지 그런 것들은 되게 흥미로워 하니까 그런 걸로 처음에 책을 좀 이용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또 하나의 팁은 제가 좀 아이랑 있을 때 놀아주고는 싶은데 좀 힘들 때 그럴 때는 같이 누웠어요. 같이 누워서 그런 책을 이제 펼쳐서 보여주면서 뭐 다 이해를 못 하더라도 다양한 걸 이야기해주고 설명해주고 누워있으면 그래도 그때는 되게 나도 되게 편한 상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막 뭔가를 분주하게 하다가 그래도 좀 잠깐의 이제 휴식 시간에 눕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해서 아이랑 책을 같이 보면서 내가 색깔을 얘기해 준다든지 뭐 이런 만져볼 걸 이제 같이 만져보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누워서 좀 그렇게 같이 놀았던 기억들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 언어라는 것 자체는 어, 듣고 우리가 말하고 그리고 읽고 그리고 쓰고 그런 식으로 이제 이게 점점 단계가 발전되어 가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엄마가 계속 들려주는 그것이 아주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좀 최대한 말을 많이 해주려고 노력을 하고 그러면 아이도 많이 듣고 엄마가 말하기가 힘들면 CD 같은 거나 아니면 그러니까 유튜브를 틀어줘도 보여주는 게 아니라 소리만 듣게 해주는 거죠. 소리만 듣게 해서 아이가 계속 리슨을 할 수 있게 들을 수 있게 계속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좀 아기들이 많이 아기일 때, 그럴 때 좀 그렇게 활용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책을 고를 때, 보면, 그 다음 레벨을 보면 아이들이 이제 책을 점점 이제 이렇게 펼쳐서 뭔가 내용도 읽게 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때 책을 제가 고르는 방법이 내용과 그 그림이 일치되는 그런 것들의 책을 사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아이들이 알고 있는 언어가 많진 않아요. 그러면 내가 읽게 되면 아이들은 글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림을 보게 돼요. 그러면 그 그림과 내용이 일치하면 아이들이 좀 빠르게 이해도 하고 또 글뿐만 아니라 그림을 보면서도 그림을 보는 그런 디테일함이랑 관찰력이랑 이런 것도 같이 습득하면서 점점 발전할 수 있는 상황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책을 고를 때 한글책 뭐 영어책 둘 다 관계없이 둘 다 고를 때 마찬가지로 그런 식으로 해서 고르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영어 책을 고를 때는 사실 되게 걱정이 많았어요. 뭘 골라야 될지도 모르겠었고, 어떤 책이 진짜 많잖아요. 근데 다행히 우연하게 이제 제가 요 책을 방송으로부터 알게 돼서, 그래서 봤을 때 진짜,
나도 영어가 이제 쉽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펼쳐서 보면 그림과 내용이 진짜 몇 줄 없잖아요. 그러면은 요 글의 내용이 이 그림에 다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요렇게 되어 있으니까 아이가 혼자서 보기에도 점점 좋은 그런 책이 되고 아이가 스스로 그냥 이거를 가져와서 읽기에도 시간이 지날수록 부담 없는 그런 책이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아이들이 읽기가 시작되는 거죠. 그러니까 맨 처음에 이제 책을 구매하실 때 한글 책이나 영어 책 마찬가지로 그런 식으로 이제 보고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또 조금 지나면 이제 글밥이 또 좀 늘어나잖아요. 그러면은 그때 당시에는 또 제가 그냥 제 기준으로 해서 책을 구매하기보다 그때 당시에 아이들이 좋아하는 분야를 좀 잘 유심히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그런 캐릭터나 뭐 게임이나 아니면 TV 영상에 이제 나오는 그런 것들에 제가 관련해서 뭐 어, 그냥 카봇이나 또봇이나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캐릭터와 관련된 것들을 다 연관돼 있는 그런 책들도 요즘 많이 나오잖아요. 그때 당시에도 그렇게 많이 나오는 상태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제 좀 보면서 글밥을 조금씩 더 늘리게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흥미롭지 않으면 아이들이 자기가 좋아하는 관심 분야가 아니면 사실 오래 집중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그런 관심 분야가 비슷하거나 아니면 딱 맞는 거를 찾으면 아이들이 신기하게도 어려워 보이고 많아 보여도 그런 거 개의치 않고 봐요. 예를 들어서 저희 아이들 같은 경우에 이제 포켓몬을 또 좋아했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아이가 사달라고 했었어요. 포켓몬 대도감책. 그러니까 이런 거를 그때 한국어를 엄청 많이 할 당시가 아니었거든요. 그런데도 이거를 사달라고 했을 때 이거를 펼쳐보면 얘네들의 기술이나 뭐 이런 능력들이 막 이렇게 내용이 나열이 돼 있는데 이런 것들조차도 한자어들도 많고 이제 얘네들이 또 아주 좀 설명을 많이 해놨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읽으면서 글을 읽는 그 속도도 늘어나고 이해력도 늘어나고 그런 것들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영어 책도 마찬가지로 영어 책도 포켓몬 책이 있어요. 이런 것도 사주면 어찌됐든 이 안에 있는 영어를 다 알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아이들은 어쨌든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서 알게 되는 그런 언어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접근을 하기도 하고 또는 게임을 할 때 아이들이 마인크래프트를 좋아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요렇게 해서 보면 마인크래프트 같은 경우에도 한글 버전이 있고 영어 버전이 있고 그러면은 그런 것들을 해야 되니까 이제 하고 싶으니까 이런 것들을 찾아서 어떤 게 더 좋으지 어떻게 해야지 되는 걸까라는 거를 책을 통해서 이제 배우기도 하고 그렇게 하니까 뭐 일석이조죠. 게임도 잘 할 수 있게 되고 책을 보면서 글도 이해를 할 수 있게 되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관심 분야를 좀 이제 잘 보셨다가 거기에 맞는 책을 좀 사다 주는 것도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그러고 책의 레벨을 이제 좀 구분해서 이렇게 너는 요 나이 때 이걸 읽어야 돼. 저 나이 때 이걸 읽어야 돼. 이렇게 단정 지어서 해주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저희 이제 첫째 같은 경우에는 처음부터 제가 이제 그 좀 많이 오픈해서 사놓은 케이스이긴 해요. 근데 그래도 너무 어려운 책을 막 갓난 아이한테 막 줄줄줄 읽는 책을 읽히진 않았었거든요. 근데 생각해보면 저희 둘째 같은 경우에는 저희 둘째가 아기일 때 첫째 나이가 3살, 4살이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읽어주던 책을 제가 큰아이한테 읽어주지 않았거든요. 아기 때. 근데 둘째는 그때부터 듣기 시작했어요. 그냥 저절로 들은 거죠. 그러니까 걔는 뱃속에 있을 때부터 계속 들은 상황이겠죠. 저절로 이제 태교고 되는 그런 상황인데 근데 확실히
말을 빨리 하긴 했어요. 말도 빨리 하고 좀 빠르게, 그러니까 첫째에 비해서. 왜냐면 첫째 같은 경우에는 저와 대화하지 않으면, 아니면 제가 아까 말했듯이 뭔가를 틀어주거나 들려주지 않으면 들을 수 있는 언어가 밖에 나가도 이제 중국이었기 때문에 뭐 한국이었다 하더라도 많진 않잖아요. 근데 둘째는 음, 계속 듣잖아요. 자기가 말하지 않아도 저와 큰아이가 대화하는 내용도 계속 듣잖아요. 그러니까 확실히 듣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레벨을 이렇게 구분해서 이 나이 때는 이걸 읽어야 돼, 저 나이 때는 저걸 읽어야 돼,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이가 좋아하면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거기에 해서 그 아이가 재미있어하는, 흥미로워하는 그거에 목적을 두고 포인트에 두고 다가가는 게 좋지. 이건 언제 읽어야 돼, 저건 언제.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애가 다행히 흥미로워하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으면 오히려 더 싫어하는 상황이 발생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조심해 주시는 게 좋고, 그리고 같은 책을 아이들이 때로는 여러 번 볼 때가 있어요. 이번 방학에 봤는데 다음 내년 방학에 또 보기도 하고, 또 후내년 방학에 보기도 하고, 같은 책을 계속 이렇게 반복해서 볼 때도 있는데, 그것도 제 생각에는 그냥 두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이들의 언어는 계속 성장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안에 있는 내용의 책을 분명 처음에 다 이해를 못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서 아이들은 이해를 못해도 이해를 못하는 대로 지나갈 거예요. 왜냐면 그림도 나와 있는 게 있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거를 계속 막 단어를 찾아서 다시 보고 이해할 때까지 보고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그런 여러 번 볼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리고 읽다 보면 또 새로운 부분을 알게 되고, 또 새로운 부분을 알게 되고, 그러니까 이게 점점 언어가 확장이 되면서 계속 이제 생각했던 것보다 이렇게 넓어지는 그런 거를 발견하는 게 되더라고요, 아이가. 그래서 그런 시간을 좀 주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고, 그리고 책을 좀 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말은 가능하다면 책을 좀 구매를 해서 집에 이제 계속 두는 거죠. 근데 그거는 어, 아무 책을 막 다 구매해서 넣는 게 아니라 아이가 좋아하는 거, 그러니까 좋아하는 걸 모든 많은 책들을 다 사놓을 수는 없으니까, 우선 뭐 한국에서는 도서관이나 이런 데를 가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런 곳에서 같이 아이랑 책을 찾아본다든지,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조금 어머니가 보셨을 때 아이가 흥미로워하는 그런 책들을 좀 사서, 중고책으로 사서. 새 책을 사면 사실 좋긴 좋겠죠. 근데 새 책을 그렇게 그러니까 다양한 나이 또래의 책들을 다 구비하기에는 사실 비용이 만만치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좀 요즘 중고도 많이 쉽게 이렇게 찾아볼 수 있고 살 수도 있는 환경이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또 중고책이라고 해서 되게 질이 안 좋은 것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해외에 살아도 저도 이제 중고책으로 해서 다 좀 괜찮은 품질의 책들을 구매해서 여기에서 다 이제 비치를 하고, 그렇게 해서 책을 사는데 오히려 좀 더 많이 돈을 썼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학원을 간다든지 뭐 이런 거에 비해서. 왜냐면 책이라는 것을 꼭 좀 좋아하고 흥미로워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던 부분이라, 그런 식으로 이제 제가 좀 환경을 만들어 줬어요.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있으면 그런 식으로 해서 좀 만들어주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또 가장 이거는 이제 제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잠자리 독서예요. 그러니까 잠을 자기 직전에 저와 이제 아이들이 방으로 들어가게 되죠. 이제 자게 되는데, 자기 직전에 그때 이제 아이가 좋아하는 책, 그리고 내가 좀 읽어주고 싶은 책,
그런 책을 이제 선별을 해서 읽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아주 어린 나이부터 가능해요. 그러니까 뭐 완전 뭐 100일 때 뭐 돌 되기 전에는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근데 뭐 한 살 뭐 돌 지나고부터는 아이들을 충분히 그게 가능하거든요. 저희 첫째나 둘째나 다. 근데 둘째는 근데 사실 그런 거 생각 없이 막 완전 갓난 애기 때부터 형아를 읽어줘야 했었기 때문에 저절로 옆에서 들은 상황이라,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레벨에 상관없이 걔도 듣더라고요. 그러니까 몰라도 엄마가 계속 얘기하고 이러고 있으니까 들어요. 그러면서 점점점 그게 이제 같이 소통도 되고 이야기도 되고, 그리고 예전에는 그림을 보면서 이제 얘기를 해주는 그런 시기가 있었다면 시간이 점점 지나고 이제 글밥이 좀 많아지는 이런 책들을,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 이런 책을 굵은 책이라 할지라도 그러니까 글씨만 많은 책일지라도 아이들한테 읽어주면 어떤 장점이 있었냐면 우리가 그냥 영상을 보여주잖아요. 그러면은 아이들은 그 영상을 보고 그 글을 떠올리기 마련이잖아요. 그리고 이거는 한정적인, 그냥 딱 정해놓은 거고. 근데 제가 이 글을 한 챕터씩 한 챕터씩 읽어주면 아이들은 상상을 해요. 자기만의 상상. 그러니까 첫째랑 둘째가 같이 누워 있어도 스스로 머릿속에 그리는 거예요. 그림을. 꼭 아이들 보면 꼭 옛날 이야기 듣듯이 한 챕터 한 챕터 이야기들이 꼭 옛날 할머니한테 옛날 이야기 듣는 것처럼 자기들 머릿속에 상상을 하면서 그리면서 되게 재밌어하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시간들이 아주 좋은 시간이고 아주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아이들이 많이 커도 한 번씩 계속 읽어달라고 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저도 이제 시간이 되거나 제가 컨디션이 괜찮으면 같이 읽어주기도 하고 하는데, 그런 시간을 좀 많이 가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네, 그리고 영어책이나 뭐 한글책이나 그런 것들이 다 이제 좀 어쨌든 포커스는 처음에 다 아이들이 흥미로워하는 것들, 그런 식으로 해서 좀 보고, 그리고 그림책에서 이제 글씨책으로 넘어가는 그 시점에 아이들이 좀 되게 많이 또 힘들어해요. 그러니까 그럴 때 보면 양을 스스로 좀 조절하게 두는 거예요. 그냥 뭐 한 장만 읽고 끝내더라도 봐주는 거예요. 그냥 또 다음에는 2장 읽어보고, 또 이제 옆에서 가이드는 하죠. 오늘은 2장을 읽어볼까? 뭐 오늘은 몇 장 읽어볼래? 뭐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해서 조율을 하면서 아니면 얼마큼 읽어볼 거야? 라고, 아니면 너가 컨디션이 괜찮은 만큼 읽어봐 라고, 그런 식으로 이제 좀 조절을 해서, 처음에는 왜냐면 아이들이 짧은 글을 읽었기 때문에 이걸 다 읽어야 된다는 생각으로 그 부담이 커서 처음부터 이렇게 읽기 전부터 그런 힘듦을 하기도 전부터 이제 생각을 할 때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다 읽지 않아도 돼. 그냥 네가 보고 싶은 만큼만 보고 내일 또 보면 돼. 내일이 안 되면 그 다음날 봐도 되고. 그런 식으로 조금 편안하게 글 읽는 거를 더 보면 시간이 조금 지나면 지날수록 이게 애들이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한 권을 읽어지고 또 다음 한 권을 읽어지고, 그러니까 뭐 두께가 막 이 정도가 되더라도 읽어지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약간 우리가 책 읽기뿐만 아니라 모든 악기나 뭐 공부, 무슨 다른 뭐 과목 공부나 아니면 운동이나 모든 분야에서 봤을 때 이걸 지금 단기간에 내가 이걸 빨리 해서 빨리 뭔가를 끌어내야 돼라고 생각하기보다 좀 이거를 길게 생각해서 얘가 꾸준히 할 수 있을 방법을 생각해서 가이드를 해준다고 생각하면서
하다 보면 이게 계속 유지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유지가 목적인 거지, 지금 당장 내가 빨리 이 결과를 얻어서 뭔가를 해내야 돼라는 생각을 하면 오히려 그게 나중에는 압박이라는 도구로 생각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들지 않도록 아이들이 찬찬히 꾸준히 이게 연결돼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만 가이드를 해주면 아이들은 잘 성장할 수 있더라고요. 음. 지금까지 이제 제가 했던 방향으로 이제 이야기를 나눠 봤는데요. 지금 저희도 이제 아직까지 크고 있는 중이고, 그리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보다도 더 많은 아이디어랑 있을 거라고 생각돼요. 그래서 보시고 더 좋은 아이디어가 있거나 아니면 또 다양한 아이디어가 있으면 언제든지 댓글에 남겨주시고, 또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에 남겨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